안녕하세요. 자, 2편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 갑자기 바뀌, 일부러 병사님들 재밌으시라고 책 배경이 2035년 한국이에요. 그래서 미래사에서 온 것처럼 꾸며봤는데, 어때? 재미있으신가요? 네, 2035년 한국애입니다. 네. 제가 강의할 때 불편하니까 선글라스는 끄고 모자도 한번 벗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옷은 입을게요. 네. 자, 이제 요거는 독서 코칭의 이제 미래 대해서 타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2035년 같은 경우 앞으로 노령화 인구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웰다잉 정책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2035년에는 그리고 스톤 인터내셔널이 이게 입에 그렇게 안 붙어요. 스톤 인터내셔널의 인원 감축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리스탈이 한국 지사에 상륙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최근 15년 동안 재직한 직원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 해고 리스트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애국정책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챕터 내용이 애국정책이죠. 이 정호진이라는 사람이 제가 일부러 좀 소설을 이렇게 좀 재밌게 보시려고 인물을 한번 시각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인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 사람 정호진은요, 친구 기호라는 사람 아내의 부고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죠? 근데 기호의 안에 해정은요, 어떻게 해요? 신복지정책 금융공단에서 정한 9개의 고위험군 질병 항목에 해당하면 정부에서 인간의 존엄적 안락사를 무료로 집행해주고 3억 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웰다잉을 신청해서 죽게 돼요. 그죠? 웰다잉이라는 말 저 처음 들었어요. 건강하게 죽는 건가요? 그죠? 그래서 웰다잉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아홉 개 고위험 질병이 있어요. 그 항목이 있다 그러면은 인간의 존엄사 안락사를 무료로 집행한다. 그리고 잘 죽었다. 3억 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변화하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1인 가구도 미리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갑자기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죽음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장례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정부가 만든 4D 장례 앱을 통해서 가상 장례가 치러지는 현실에 격분한 이 호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이별이 이렇게 얄팍하고 가볍게 번질된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애국 정책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한 줄 책 소개를 보게 되면요. 희망과 절망 사이의 경계에서 바라본 2035년 미래를 풍성하고 다채로운 인물과 서사로 표현한 연작 소설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읽으면서 이게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던 게 과연 해고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많은 직원 중에 그리고 나도 언제 해결될지 몰랐던 저도 시절이 있었거든요. 직장을 다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그거 말고도 이제는 내용 중에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만 사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도 저는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공감이 많이 되었고요. 이게 타인의 미래라고 제목을 정해진 이유는 이겨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렸어요. 정녕 이게 타인의 얘기인가요? 흔들리고 함정에 빠지고 관찰자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타인의 미래가 바로 우리의 미래다. 이거를 저는 한 줄 책 소개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순간에 그 긴밀한 구도와 짜임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전 나중에 막 해정, 기호 막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서로 연결되는 그런 구도와 짜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책 재밌게 보았고요. 음. 저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봤는지 한 줄로 좀 책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내용이 재밌었는지 한번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보셨나요? 그러면 적어보셨으면 잠깐 발표하는 시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책을 이렇게 소개한다. 네, 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타인의 미래가 아닌 우리의 미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 줄을 책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읽게요.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재밌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내용이 되게 좋았거든요. 좋은 것보다는 되게 이렇게 쇼킹했다 그랬죠. 웰다잉을 신청한 그녀의 죽음, 뭐 그것도 굉장히 좀 쇼킹했는데, 저는 애국 정책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끝까지 이제 애국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가 예, 방향이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예, 잘 보이시나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기우가 하는 저기가 하는 얘기죠. 호진이 하는 얘기죠. 이런 씨, 진짜 아무도 없네. 텅 빈 조무실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보며 앉아있던 기호는 나를 보자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기호의 등에 한 손을 올리고 기호의 아내를 봤다. 웃고 있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이별의 공간. 이 어둡고 차가운 공간이 과연 내가 마주할 미래가 아니란 법이 있을까? 실제 장례식장은 식사 공간까지도 합해도 이제는 사라진 공중전화 박스 3개를 붙여놓을 정도로 정부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또 1인 가구도 미리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장례 문화를 선도하겠다며 보디 장례 앱을 배포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웃기지도 않는다는 반응으로 시큰둥했다. 장례는 무릇 직접 얼굴을 맞대고 슬픔을 나누며 위로해주는 위로를 전하는 것이는데 앱이라니 청년들은 기술 변화가 주도하는 전통과 문화의 변화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여겼지만 중장년층에서는 그걸 누가 쓰겠냐 하면서 귀등으로 듣지도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4D 장래의 샌드댐을 제대로 홍보도 하지 못하고 어물쩡하는 사이 실제로는 호상이면 다 늙어 돌아가신 분 에휴, 어차피 살아계신 친구들도 안 계셔서 약상이면 뭐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신압으로 가상 장례를 치르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시나브로는 조금씩이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장래의 출시 2년 만에 장래의 78%가량이 샌드댐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 현실 이러하니 상조보험, 장례물품, 음식 배달업체 등이 몰리면서 자본이 쏠리자 보건복지부가 장래 앱의 업그레이드를 주도하여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지는 성능을 보유하게 됐다. 디지털 묘비나 고인의 디지털 영상 앨범, 고인의 실제 목소리로 듣는 유언까지 가능해졌다. 살을 부대끼며 살던 사람을 다른 세상으로 보내는 절차가 사람과 사람과의 이별이 이렇게 얄팍하고 가볍게 변질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렇지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라 가슴이 더 찢어질 듯했다. 울음이 찾아들자 기호는 소주나 한잔하자며 나가자고 했다. 장례식장에 상주랑 조문객이 마실 소주 한 병이 없다며 너털을 웃는 기호를 보자 내 울음이 터져 그치질 않았다. 기호는 장례 앱에 자동 조문 기능을 설정하고 나를 앞세워 밖으로 나왔다. 네. 뭐 이러고서 쭉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 이게 가능한 현실일까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게 가능한 현실이 될 거라는 생각뿐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례식장을 이제는 못 가게 됐잖아요. 가도 이제 마스크만 쓰고 있거나, 그리고 뭐 2.5단계나 3단계 때는 뭐 거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정말 저 친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꼭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게 진짜 인간의 상례잖아요. 그리고 우정이고. 근데 못 가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2단계 정도 됐을 때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의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마스크 쓰고 밥은 먹지 말고. 근데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장례식장 오는 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미래 2035년 이 사람 코로나를 예측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장래 앱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래 앱에서 뭐 소주 같은 경우도요. 그냥 주문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문하면 요기요처럼 이제 띵동해서 배달해서 오는 거예요. 육개장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장내 앱은 곧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 조문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했던 읽으면서 아, 소설이 아닌 것 같은, 네, 실제 뭐 예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조금 재미있게도 보고 씁쓸하게 보았던 내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네, 네, 아이고.
음,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온라인으로 뉴스 하나를 제가 클릭해 놨는데요. 지금 이게 갑자기 다운되면서 안 되네요. 제가 3편에서 시작하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게 장례식이 이렇게 4D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온라인 장례가 지금 미국에선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얘기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뉴스를 준비했는데 네. 갑자기 안 되네요. 그래서 한 편에서 시작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좋으셨나요? 네, 좋았던 내용 지금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네, 소설책이니까 이 챕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면서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 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내면화 시간으로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내가 어떻게 제대를 하고 지금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도 책의 내용에도 이제는 뭐 직업 선택에 관한 이야기, 네, 그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최저임금님, 감사합니다. 정규직은 무슨 직업, 이름인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서, 네, 이제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들이랑 나눠보고 싶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사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나요? 안 됐나요? 네,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은 진행 중이고요.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스위스의 다보스 프로그램. 그런데 여기에서 포럼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이제는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신다는 거죠. 나는 내 미래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일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라지는 일자리가 약 714만 개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는 약 200만 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5년 동안 514만 개가 주로 감소될 전망이고 감소되었어요. 2015년부터 20년도 해마다 100만 개 정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2021년에도 22년에도 계속 100만 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좀 유망한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알고 생각을 하시고 군대에서도 좀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군대는 스펙이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조금 뭐 재미없으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라 그래서 내용일 것 같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직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들으면서 중간에 한번 끊을 예정이에요. 조금 길어지면은 제가 얘기 끊고요. 네, 제가 한번 보면요. 음, 자, 4차 산업혁명 직업에 대해서 보면 지능정보사회 그리고 새로 등장한 유망 직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감지 분야의 직업이에요.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로봇, 드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주변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 여기 비정형이라고 나왔는데요. 미래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정형이에요. 왜냐면 정형화된 거는요. 로봇이 다 할 수 있어요. 로봇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 파악하고 정형화된 거를 뭐 사람들보다 몇백 배나 몇억 배나 더 빨리 정형화된 거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정형화된 일을 해야 돼요. 로봇이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해서 주변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냐면은 스마트 센서 개발자 그리고 비전 인식 전문가 그리고 사무엘 공간 스캐너인데요. 저는 이제 감지 분야에 대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나 드론 같은 것들이 올바로 이렇게 딱 동작을 하려면요.
뭘 알아야 돼요? 인근에 사람이 있는지, 지형지물이 어떤지, 교통신호 어떤지, 이런 갑자기 교통신호를 바뀐다든가 이럴 때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해서 주변 상황을 정확히 감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요.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자동차가 파란색 바탕에 네, 구름이 그려진 컨테이너 트럭을 하늘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고가 크게 났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돌한 사건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제조 로봇이 공장 근로자를 사람을 파악을 못해서 상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감지 기술이 해결해야 될 과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는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 센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나 드론 등이 막 비가 와요. 비가 오거나 심야 같은 경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률이 높은 고강도 센서, 카메라, 뭐 라이더나 레이더 등등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이 스마트 센서 개발자겠죠. 그 다음에 비인식 전문가 두 번째 얘기 드리면요. 자율주행차나 이제 로봇이 도심에서 가정 내서 수신호나 차선 이런 것들을 영상 데이터를 인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사물 공간 스캐너 같은 경우는요. 사물을 딱 스캔해요. 그리고 3D 프린팅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만들거나 현실 공간을 스캔해서 VR 같은 경우 가상 공간을 생성하는 거. 그리고 사물로부터 24시간 수집되어지는 엄청난 빅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일일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네, 직업 종사자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감지 분야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 네, 지능화 기술 활용 직업이나 네, 인터페이스 분야 직업에 대해서 제가 3차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조금 재미없는 내용이고 저도 좀 딱딱한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이거 유튜브로 준비하면서 강의를 들었을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직업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